지금 현재 우리 8명이 남았는데요. 이 8명이 그 8명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던 단식을 시작했던 동지들, 그리고 삭발했던 동지들, 그리고 밖에서 지지해준 동지들의 힘으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 대회는 정말 역사적인 대회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 장애 대중들이 이 서비스의 이용자가 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만의 자립생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복침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투쟁의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득 기준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180시간까지 늘리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80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이제 투쟁을 준비합시다. 필요한 장애인에게 24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는 반드시 활동보조인이 그 시간만큼 권리로서 쟁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부담입니다. 정말 역같은 자부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철폐시키는 투쟁을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고하는 것은 투쟁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투쟁을 준비합시다. 몸뚱이로 살아간다고 친구여 이 세상에 기죽지 마라. 미끄러져 한쪽으로 사는 한쪽이라도 올려내. 마루꾼 장애 복지 복조 한마디 우리의 생존을 비우고 있다. 운동으로 일어설 기회마저 빼앗긴 형제여. 아 차별의 폭력 은총을 깨고 400만의 힘으로 하나로 자 외쳐 불러라. 해방의 나라 장애 해방 참 세상을. 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뇌성마비 1급 장애 여성인 최진영 씨. 공부 많이 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미국에 시험했는데? 그게 다른 건데. 아니 이번에 검시 보는 게 무슨 검시예요? 도둑하다. 그게 진영 언니가 큰 문제예요? 네, 제가 채점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어때요? 많이 맞았어요? 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맞는 편이에요. 최진영 씨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으며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이 정도면 좋지.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식사, 옷 입기, 씻기, 외출, 사무 등 중증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유급의 인력이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최진영 씨는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사무국장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그 중증장애인의 생존의 권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상생활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소득을 받거나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나 지방행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게 아니라 마이너스 되는 일상생활들의 마이너스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 이용자인 장애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권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인간학적인 차이, 그러니까 몸의 차이나 사회적인 차이를 사실 가질 수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이에 기반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여성에게 남성과 달리 모성권이라는 것이 하나 이제 권리로 있는 것처럼 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몸의 차이, 또 사회적인 조건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들만의 이제 비장애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자신들만의 그 집단만의 권리 목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 몸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들에게 비장애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특정한 어떤 그 생애 주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나이를 먹는다거나 그죠? 뭐 이럴 때 이제 요구가 되지만 사실 이제 일상적인 이제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주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제 그런 이제 권리인 거죠. 그들이 이제 외출을 하고 뭐 밥을 먹고 씻고. 활동보조에 제도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직구적에 처박혀서 시설에 처박혀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춥더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정정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들을 저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답변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된다. 누가 우리를 멸시하는가 짓누르고 있는가 야만과 타격 결국 보건복지부는 2006년 10월 10일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장애인들의 생존권적 권리임을 인정하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쟁취 공투단과 함께 5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공은 당사자의 필요도가 1차적 기준이며 서비스 제공 시간에는 임의적인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소득 기준은 2007년에 한해
수급권 차상위 200%로 하되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그 이상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 유형이나 연령,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을 약속한다. 김동원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사무관이십니다. 그런 주요 골자는 사업 대상은 장애인 구분 없이 지원하되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지원 기준을 좀 달리하겠다는 거고요. 소득 및 재산 수준은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200% 이내까지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 일정 수준의 자부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에게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생존의 권리다 활동보조 쟁취하자. 생존의 권리다 활동보조 쟁취하자. 장애인들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현장에 가봐. 누워서 한 달에 별건도 못 쓴다 수석해. 그런 사람들 내 꼴이랑 사진 찍어주면서 거기다 돈 받아먹겠다고. 왜 와갖고 시비를 거냐고요? 야, 그게 장애인 복지행정이야? 야, 네가 진짜 중증장애인을 본 적이 있어? 중증장애인을 본 적이 있는데고? 그래, 구구절절 얘기 들어본 적 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수당까지 다 합쳐서 45만 원 합니다. 이거 가지고 생활비하고 월세 내고 뭐 내고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단돈 10만 원도 안 남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활동보조 이용료 빼떼면 나 뭐 먹고 살아요. 일주일에 3시간. 그거 하고 뭐가 달라? 그거 하고 뭐가 달라? 들어가서 좀 중증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이라면은 그 장애인이 적어도 하루 동안 할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보내주는 게 활동보조인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분명히 그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에서 이 활동보조는 헌법적인 권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제약을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대상자 그 제한이라든가 또는 그 생활 시간의 어떤 제한이라든가 또는 그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독소 조항을 두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처음에 시가 인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헌법적인 권리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처음에 우리가 요구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그들의 입맛, 그들의 기준에 맞는 그런 어떤 독소 조항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를 제한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상 제한 폐지하고 활동보조 권리 쟁취하자. 이것으로 도저히 중증장애인이 생존권 살
이곳에서 단식하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활동 보조인 서비스 공투단은 첫째,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의 폐지. 둘째,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 시간의 보장. 셋째, 장애인 당사자에게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의 철폐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근무력중 장애인 조모 씨. 2005년 12월 19일 조모 씨는 강추위에 수도관이 터져 방 안으로 흘러들어온 물로 인해 동사한다. 내가 과연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조 모 씨와 뭐가 다를 것인가? 나 역시 그렇게 정말 비참하고 또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중증 장애인이라는 거, 또 그가 얼마만큼 고통받으면서 끔찍하게 그리고 천천히 죽어갔을까, 그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또 정말 너무나 또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외롭게 정말 그 위급함에 대해서 그 어디에다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렇게 죽은 것 같다라는 거, 그것이 과연 조 모 씨의 그 혼자만의 그런 삶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알려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침해는 일단 폭행, 감금, 학대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그 이제 관리와 통제를 한다는 목적으로 말을 안 듣는다 해서 이제 그 손이나 발, 그리고 또 이제 매 이런 것들로 때리는 행위, 그리고 뭐 안수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뭐 이제 눈을 찌르거나 뭐 이렇게 때리는 행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말을 안 듣는다고 감금, 독방에 감금하거나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이제 정신치레의 경우는 체벌, 그래서 이제 옷을 벗기고 하루 종일 서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독방에 가둬 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성폭력 문제가, 그러니까 시설 생활인들의 그 성폭력 특성이 한 명이 여러 명한테 성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여러 명한테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즉각 외부로 알려지지 못하고 나중에야 아주 오래 지나고 증거자료도 다 없어진 다음에야 알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폭력과 여러 가지 학대와 성폭력 이런 문제들은 사실 잘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너무나 그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대부분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폭력의 주범인데 자기가 통제하고 있으니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지가 않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기 그러죠. 왜 그러지? 그러면 미역국을 12년 동안 먹고 왔거든요. 아니 똑같은 음식을 12년 동안 먹었던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이 진짜 돈 아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을 잘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뭐 일터에서 장애인들을 잘 보지 못하는데, 이제 그럼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시설 비리 문제 많이 터지지만 그런 이제 아주 이제 사회로서 격리된 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 사회에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골방에 이제 집안에 갇혀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그들이 그 밖에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하려면 또 그에 맞는 이제 활동 보조인 서비스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들이 실제로 뭐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동권이나 교육권 이런 것들도 다양한 이제 그들의 조건에 맞는 이런 이제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장애인들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올해 4월부터 제도화돼서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는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부담, 자기 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호 대상자, 즉 수급자인 의료보호 일종이 원래는 자기 부담이 없는데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7월 1일부터 자기 부담을 내게 되어 있는 거죠. 즉 병원에 갔을 때 이전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일정 정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완전히 무료가 아니라 비급여 부분 또 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이중에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여러 제도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복지의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적인 그야말로 사회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무마시키고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관리적 차원에서 기능하고 있었는데, 나아가서 이제는 시장의 형태의 복지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노동력, 교육권, 아무것도 없는 장애인이 과연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권리로 나도 인간이다, 나도 권리가 있다고 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사실 다가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주의라는 그런 굉장히 계산적인 개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합리주의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는 합리주의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제는 세상은 가야 된다. 효율성만을 제일 놓치는 이 세상 안에서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억압과 많은 문제점들을 앓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다면은 장애인이 세상에 가서 우리도 거리를 가지고 당신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